나 Z 플립 샀어. Z 플립 샀다고? 뭐라고? 뭘 샀다고? 나도 만져볼래. 어라? 나도 이제 인싸인가?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갤럭시 Z 플립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점을 많이 얘기해드렸는데요. 당연히 단점들도 있었지만 이 스마트폰이 와 이거 진짜 혁명, 진짜 이노베이션 이네라는 그런 점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갤럭시 Z 플립 사도 좋은 이유, 그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삼성폰에서 디자인을 언급할 줄은 몰랐네요. 새삼스럽지만 저는 아이폰, 맥북, 에어팟, 아이패드 다 가지고 있는 완전 프로 앱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럭시 Z 플립 디자인은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진짜 색을 너무 잘 뽑았어요. 보통 휴대폰이 아무리 예쁘고 막 독특하고 이렇게 해도 2, 3주가 지나면 좀 무덤덤해지기 마련인데 이 Z 플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약간 무지개 빛을 띠는데요. 이게 장소와 각도에 따라서 되게 조금씩 오묘하게 달라지는 되게 아름다운 그런 색이에요. 그래서 Z 플립을 산 지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볼 때마다 진짜 색깔은 잘 뽑았다. 이게 보라색도 아닌 게 무지개색도 아닌 게 되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합니다. 삼성폰 디자인도 이제는 외계인이 하는 걸까요? 여기에 이 Z 플립의 진짜 매력은 이런 투명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폴더블 스마트폰, 그러니까 접히는 휴대폰이다 보니까 되게 컴팩트하잖아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죠. 여기에 로고나 스티커 같은 거를 프린트해서 케이스 사이에 끼워두면 옛날 폴더블 폰 꾸미는 맛도 나고 기분 탓인지 그냥 일반 바 형태의 스마트폰보다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꾸미는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레트로 감성이 뿜뿜하네요.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사실 저는 이 플립을 쓰기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멀티태스킹 기능은 거의 쓰지 않았어요. 못 쓰지, 근데 아이폰은. 우선 이렇게 창을 2개 띄우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아이폰에서 지원하지도 않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그란데 말입니다. 이 Z 플립은 세로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화면을 2개로 나뉘어도 키보드 치기 불편하지도 않고 정말 딱 좋은 형태예요. 유튜브와 인터넷을 같이 한다거나 은행 어플을 사용할 때 메모장을 보면서 계좌번호 같은 걸 메모할 수도 있고요.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할 때 원본을 띄워놓고 편집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힌지를 살짝 접어서 쓰면 정말 화면이 2개로 나뉜 것처럼 변해서 진짜 쪼꼬미한 노트북을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Z 플립은 1200만 화소인데요. 물론 고만고만하게 괜찮은 화소수이긴 하지만 정말 와우! 극찬할 정도의 화소수는 아니에요. 다만 또 그란데 말입니다. 찍는 방식이 정말 편리한데요. 이렇게 힌지를 90도로 세워서 촬영을 하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따로 스탠드나 삼각대가 필요 없이 휴대폰과 멀리 떨어지더라도 세워서 촬영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카메라 옵션에 손바닥을 보여서 촬영하게 하는 기능까지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누구 한 명은 사진을 찍어주느라 사진에 안 나오는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휴대폰을 세우느라 셀카봉이나 삼각대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어찌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친구들이랑 제주도 같은 데 여행을 가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항상 휴대폰을 멀리 세워놔야 되니까 막 좀 거대한 돌이라든지 좀 고정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런 바닥을 찾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핸드폰이 막 이렇게 위태위태해서 사진 찍다 넘어지면 또 막 깨지고 되게 걱정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확실히 그런 고민을 덜어주니까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여기에 세워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보니까 책상, 난간 같은 곳을 잘 활용하면 보통 스마트폰에서는 찍을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율인데요. 지난번에 Z 플립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영상에서 분명히 Z 플립 비율 안 좋다고 했으면서 왜 이번엔 좋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16:9 화면 비율이기 때문에 이 액정을 활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영화 같은 경우는 21:9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Z 플립과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비율이 되게 짜증나겠지만 넷플릭스나 영화 같은 컨텐츠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편하게요. 이 Z 플립이 영화 비율에 아주 쿵짝이라는 거는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셨거든요. 아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바로 가심비인데요. 이 점은 새로운 휴대폰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이 Z 플립 같은 경우는 특히 정말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이잖아요. 게다가 휴대폰이 막 접히기도 하고 디자인도 색깔도 되게 특이하고 이래서 가지고 다니면 항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관심을 아주 즐기겠습니다. 저는 프로 관종러거든요.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구나. 내가 아주 헛된 돈을 삼성에 날리진 않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같이 나온 S20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 좋은 휴대폰이죠. 그렇지만 막 새로운 형태라거나 막 전혀 못 보던 휴대폰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S20 같은 경우는 다른 스마트폰과 좀 비슷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S20을 샀습니다. 우와! 막 이렇게 제가 홍보를 해야만 많은 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요즘 대세는 가성비 말고 가심비잖아요. 새로 나온 제품이 있다면 꼭 사봐야겠어. 안 써보면 막 미치겠어. 손에 가시가 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Z 플립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갤럭시 Z 플립 구매해도 좋은 이유, 그 장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드렸는데요. 아니 저번에는 사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번에는 사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댓글을 달려고 하셨죠? 제가 다 봤어요. 이 160만 원짜리 비싼 돈 주고 휴대폰을 샀는데 이런 점이 되게 별로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 구매 전에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다 라고 영상을 찍은 것 뿐이니까 참고하시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갤럭시 Z 플립의 단점,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It's OK! 민성이었습니다. 안녕!